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 그렇지만 어제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그 범주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해진 절차, 정해진 수순으로 빠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약간의 진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락 전환한 거인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약간의 눌림목인지는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 증시 다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이제 지수 차트가 일정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어제 방송에서 그대로 보여드린 것처럼 241선의 저항을 이제 하나 둘셋 3일째 받았고 그리고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 꼬리를 11선에서 받았거든요. 다우존스의 경우는. 나스닥의 경우는 11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21선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까지 더 밀린다면 나스닥은 1% 정도 더 빠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1선을 하향 이탈하느냐 아니면 21선의 지지를 받느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기적으로 1500포인트에서 132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한 두 달 만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쉬어갈 타이밍이 온 거고요.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쉬어가는 구간을 보면은 이제 음봉이 3에서 4, 3일에서 4일 정도 하락을 하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증시 그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양봉에 이어서 음봉이 한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1선까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월요일 밤에서 이제 화요일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날 이제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당일날 아래 꼬리 달고 오를 경우에 우리 시장은 아마도 화요일 시장에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 미국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더 밀리고 그 다음 날 오른다면 우리 시장은 수요일 정도에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 초반에 좀 밀리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까?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게 될까를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을 거고, 특히 기관의 경우는 지금 엄청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 다음 주에 갈 종목들은 사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 다음 주에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하는 거지만 당연히 개인들만 사고 있는 것보다야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토대로 종목을 이제 추린 다음에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잘 간 종목, 골든크로스 종목이겠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을 멈추고 잘 가려는 시도를 하기 바로 직전인 종목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종목들인 건데 이렇게 수급, 신고가,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는 종목들을 순서대로 들여다보면 아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말마다 이제 이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사실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하시고 오늘도 특히 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아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겠구나 하는 거를 좀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제 찾는 그런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를 767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76,700원에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카카오는 산 넘어 산, 뭐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반등을 뭐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나오는 거 말고는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그런 지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기아였습니다. 현대차를 많이 샀고 현대모비스를 많이 산 것에 비하면 또 기아를 많이 판 거는 또 희한하다기보다 약간은 좀 엇갈리는, 현대차와 엇갈리는 그런 지점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위주 중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일단 이 플랫폼 종목들을 좀 많이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HMM, LG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일진머티리얼즈,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한화솔루션, 현대건설까지를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던졌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산 종목들 쪽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2,994억 원어치를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뱅크,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항공, 현대미포조선, LG화학까지를 많이 샀습니다. 일단 2차전지 대형주, 코스피 2차전지주들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반도체도 많이 샀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아를 팔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또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 정도를 많이 사 모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기관은 지난주에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카카오뱅크였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팔았고 지금 기관은 카카오뱅크를 4,243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폭탄이 나왔죠. 지금 이 카카오뱅크를 판 주체는 기관들 중에서도 금투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또 카카오, 네이버, 기아,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C를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기관이 던진 종목들 상위 종목을 보면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사고,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안 좋았지만 SK하이닉스는 끝까지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기관들의 상승, 그 매수세에 힘입은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팔았고 2차 전지를 또 대거 팔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LG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정유 쪽의 종목들을 또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농심까지를 기관이 많이 샀는데 매도한 것에 비해서 매수 그 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LG전자가 575억 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 흐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기아, LG화학, 현대모비스, 카카오, HMM,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 현대미포조선, 유한양행을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라고 보는 종목, 또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종목들이
그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세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샀어요. 그러니까 LG 화학을 던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00억 원 넘게 일단 매수를 했고요. SK 이노베이션, LG전자, S오일. 그러니까 정유주 기관의 정유주 매수 주체는 연기금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매수했고 한화솔루션, 하이브, SK텔레콤, CS윈드, DB손해보험,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자, 개인들이 매매한 종목, 제일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개인들은 반도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LG전자, S오일,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SL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개인 순매도 종목에 이제 몇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 카카오뱅크 제일 많이 샀고요. 카카오를 두 번째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기아, 네이버. 지금 매도 종목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름을 올렸는데 매수 종목에는 기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아까 이제 봤던 그쵸? 그러니까 세력들과 반대의 매매 패턴을 보였던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해서 바이오 대형주도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국전력도 샀네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SKC, 포스코홀딩스, LG 화학을 개인들이 일단 지난주에는 매수를 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11만원대 지금 이제 초반 11만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역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M, 컴투스, LX세미콘, HLB, 오스템 임플란트 까지가 100억 원 넘게 매도한 종목들이고요. 시젠, 박셀바이오, HYTC, 다날, 위메이드, 천보, 현대바이오, 에코프로를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도할 때 일단 같이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였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비중을 일단 줄이는 것은 이번 주는 저는 뭐 잘했다고 보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다시 비중을 늘려야 하고 그 비중을 늘릴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쫓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LNF 제일 많이 샀고요. 삼강 MNT,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신소재, 펄러비스, 대주전자재료, 동진세미캠, CIS, 카카오게임즈, 파라다이스, ABL바이오, 이오테크닉스, 카나리아바이오, 메디톡스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명암이 갈렸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던졌지만 카카오게임즈는 또 매수해서 좀 많이 차이가 같은 업종 내에서 대장주를 다투는 종목들을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일 많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삼강 MNT, 서울옥션, 알테오젠, 파인테크닉스, ST팜,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HLB, 엔지캠 생명과학, HPSP, 펄러비스, 비덴트를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에 흐름 좋지 않은 이유는 기관 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이고 역시 에코프로 BM을 엄청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사실 이 코스닥의 시장 지금 자체가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에코프로 BM이 순매도 1,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두 종목 당연히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그 코스닥 지수의 바닥이 어디였나를
보시고 좀 더 밀릴 경우 그 코스닥 지수가 여기 이 정도면 바닥인데 싶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을 또 LNF까지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NF로 이제 외국인과 같았고요. 액수도 컸습니다. 그리고 ISC, 원익 QNC, BH, JYP 엔터테인먼트, YMT,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한글과 컴퓨터, 리노공업, 골프존, 루닛, 대보 마그네틱을 샀는데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면서도 반도체를 또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도체 대형 반도체들을 대거 사들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서울옥션, 삼강 M&T, 파인테크닉스, 아프리카TV, YG 엔터테인먼트, 솔브레인, 위메이드, 나노신소재, ST팜,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 컴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단 연기금이 지난주에 많이 던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샀던 종목들을 팔았고요. 연기금이 많이 판 종목들은 그 컴투스 하나 빼고 다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뭐 많이 팔아치운 종목들이 이제 대거 눈에 띄고요. 역시 연기금도 LNF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팔았지만 이 에코프로 BM의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또 1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H, 천보, SM, 태광, HK이노엔,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성광밴드, CS 베어링, HPSP, 대보 마그네틱, 동진세미캠. 자,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연기금이 반도체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쪽 종목들을 다음 주에 관심을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지금 지점입니다. 자, 개인들을 볼까요? LNF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230억 원어치나 고가를 비워내줬고요. 동진 세미캠, 삼강 M&T, 한글과 컴퓨터,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ISC, JYP 엔터테인먼트, CIS, MI텍, 주성 엔지니어링, 펄러비스, YMT,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을 보면은 역시 반도체를 지금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 여기 보면은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또 뭐 ISC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아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또 있죠. 그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480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습니다. 좀 더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1만원 지지를 못 받으면은 10만원대 한 중반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목요일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면 우리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빠지거나 더 오르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화요일, 월요일까지는 모르겠고요. 뭐 월요일보다 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 수요일보다 목요일에 좀 더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면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나. 한 10만 원대 초반 이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꼬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인 거고요. 당장은 팔아치우면 그냥 오늘 지금 현재 가격보다 막 두 개, 세 개 호가 낮춰가면서 빼버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뭐 10%, 뭐 이 큰 종목이 10몇 %씩 빠진 적이 많잖아요. 여러 번 있었잖아요. 수급이 흔들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빠질 때는 같이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너무 늘려잡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신 분들은 뭐 가져가야죠. 길게 가져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뭐 전고점 15만 원, 6만 원 이런 이제 그런 구간까지 가려면은 한 50%씩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그 목표 주가로 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13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뭐 3분기 끝날 때쯤이면은 한 13만 원 안 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빠져서 최악의 경우 한 10만 원대 초중반까지 빠진다고 봤을 때 거기서부터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 그러면은 한 12만 5천 원 정도에서 13만 원 정도까지를 단기적으로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꼬인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M, HPSP, HLB, 오스템 임플란트, 컴투스, 카나리아 바이오, 서울옥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박셀바이오, 위메이드, LX 세미콘, HYTC인데 많이 매수한 종목이, 지금 개인들이 매수한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수한 종목들은 일단 당분간 좀 더 밀릴 거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확실히 반등이 나온다 싶을 때 그때 사도 충분하거든요. 아직은 뭐 피크아웃이 나와서 반등할 것 같다고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언제인데 아직도 하락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세라기보다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지고 난 뒤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비중을 늘려가는 것 대신에 주 초반에는 조금 비중을 낮추거나 홀딩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